여러분의 인생 황금기를 응원하는 골든에이지입니다. 요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던 분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한 명쯤 떠오르죠. 오늘은 그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조용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관계가 더 피곤해집니다. 젊었을 땐 그냥 넘어갔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내 인생에서 정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왜 나이 들수록 관계의 상처가 더 깊게 느껴질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만나면 예전처럼 웃긴 하는데 뭔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는 시선이 변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말을 했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이야기했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척 모임에서도, 동호회에서도,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나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 나쁜 사람인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패턴이 위험한지,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지, 그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게 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이간질은 왜 생길까요? 이간질을 하는 사람,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단순히 입이 싸서, 성격이 나빠서.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누군가의 행복을 보면 자기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 사람도 별거 아니야. 저 사람도 문제 많아.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관심받고 싶은 겁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데 소문의 중심에 서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거 알아.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모든 관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면 자기가 주도권을 쥡니다. 나한테만 연락해.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60대, 70대여도 마음은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용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겉으로는 착한 척,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나를 챙겨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상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과한 동정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처음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실수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그랬으니까. 책임은 회피하고 피해자로만 남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과한 친절입니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물을 줍니다. 칭찬을 과하게 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듣기엔 좋은데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빚진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준 사람인데 나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말 속에 숨은 피해자 프레임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런 식의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한마디로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긴 한데 좀 그래요.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역할에 자신을 가두는 사람, 불쌍한 사람, 역할을 계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말과 소문으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기술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있습니다. 말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기술은 진실과 거짓을 섞는 겁니다. 10%의 사실에 90%의 해석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조금인데 해석이 거의 전부입니다. 듣는 사람은 헷갈립니다.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추측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믿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작은 실수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크게 포장합니다. 그 정도도 못 하더라고요. 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작은 일을 큰 문제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세 번째 기술은 비밀을 정보 자산으로 쓰는 겁니다. 나만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데 씁니다. 내가 그 사람 속사정을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망 전체에 불신이 쌓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조심하게 됩니다. 만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임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착해서 당한다는 말 뒤에 숨은 나의 문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는 나쁜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도 문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말만 듣고 믿는 습관입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남에게 맡깁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거절을 못 합니다. 저 사람 편을 안 들어주면
내가 나쁜 사람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이간질에 휘말립니다. 정 때문에 관계를 못 끊습니다. 그런데 그 정이 나를 소모시킵니다. 세 번째는 모르는 사이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미 한쪽 편에 선 겁니다. 침묵도 때로는 지지의 메시지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착한 사람보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남을 위해서도 더 건강한 길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건강한 거리 두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완전 차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비밀을 자꾸 유출하는 사람. 여러 사람 사이에서 계속 문제를 만드는 사람. 내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차단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선만 유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그럴 땐 개인사를 최소화합니다. 감정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필요한 정보, 업무 중심으로만 소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만 주고받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만남 빈도를 줄입니다. 대화 주제도 조절합니다. 마음은 멀리, 예의는 지키되 에너지는 아낍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이간질 이야기를 들려주면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그분 이야기는 본인에게 직접 듣고 싶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한테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나를 지키는 5가지 원칙. 이제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 사실 확인 없이 마음부터 움직이지 않기. 불쌍한 사연, 충격적인 이야기. 그럴수록 한 템포 쉽니다. 바로 믿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두 번째 원칙, 비밀은 나를 지켜야 할 사람에게만 이야기합니다. 내 약점, 내 고민, 함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합니다. 아무한테나 털어놓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 뒷담 많은 자리는 오래 머무르지 않기. 모임의 분위기가 계속 뒷담으로 흐릅니다. 그럴 땐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나를 지킵니다. 네 번째 원칙, 말보다 행동을 더 믿기. 과거의 불쌍한 이야기보다 지금의 행동을 봅니다.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게 진짜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 되기. 남의 불행이 내 위로가 되는 구조. 거기서 벗어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내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에 집중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떠올리면
마음이 계속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거워지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요? 아니면 항상 긴장되어 있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나요? 아니면 늘 소모시키나요?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결정해 보세요. 거리 두어야 할 사람 한 명, 계속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한 명, 마음속으로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간질로 힘들었던 이야기,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편안해졌던 이야기,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알게 되니까요. 그게 위로가 되니까요.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질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 한 명이 낫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결국 남을 위해서도 더 건강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를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골든에이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